안녕하십니까? 시장의 핵심 데이터만 날카롭게 짚어드리는 재무전략 분석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장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보유세 폭탄, 드디어 그 뇌관이 터졌습니다. 오늘 그 잔혹한 실체가 완벽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최대 57% 폭등. 네, 제 입을 의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무려 57%가 한 번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이제 막연한 공포나 언론의 자극적인 기사가 아닙니다. 당장 내년부터 여러분의 지갑에서 피같이 빠져나갈 차가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30평형대, 이른바 국민평형 아파트 한 채를 간신히 마련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매년 세금으로만 3천만 원을 나라에 내야 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입니다. 숨만 쉬고 가만히 살아도 1년에 번듯한 중형차 한 대 값이 허공으로, 아니 세금으로 완벽하게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시장에 떨어지자마자 강남, 서초, 송파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초고가 아파트를 쥐고 있던 자산가들이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똑똑한 부자들이 바보라서 어제까지 70억 하던 아파트를 수억 원씩 깎아가며 시장에 던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제는 버티면 버틸수록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손해를 보는 구조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짜였기 때문입니다. 똘똘한 한 채라고 믿었던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매년 현금으로 3천만 원씩 척척 낼 수 있는 진짜 현금 부자가 대한민국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자산은 깔고 앉아 있는데 현금 흐름이 막힌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방금 발표된 국토부 공시가격 데이터에 숨겨진 무서운 의미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들이 지금 당장 손절매를 하며 집을 팔아치우거나 심지어 무리한 세금을 내면서까지 편법 증여를 불사하며 도망치고 있는 진짜 이유를 생생한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소름 돋는 팩트체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자,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조금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현실화율은 69%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세가 100원이면 예전에는 이걸 다 세금 매기는 기준으로 삼지 않고 69원까지만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사실 이전 정부에서 이거 100%까지 올린다고 했을 때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현 정부가 69%로 그냥 묶어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발칵 뒤집혔을까요? 만약에 법안대로 100%까지 다 반영했다면 아마 폭동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69%만 적용했는데도 보유세가 폭등했으니까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아주 재밌으면서도 슬픈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견 제출 건수입니다. 공시가격 발표하고 나서 이의 있으신 분들 의견 내라고 하잖아요. 작년에 이게 4,0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무려 14,500건이 접수됐습니다. 3배가 넘게 폭증한 겁니다. 집주인들이 공시가격 나온 거 보고 기가 막혀서 우리 집 가격이 왜 이러냐, 당장 깎아달라, 아우성을 친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영 비율이 고작 13.1%에 불과했습니다. 14,500명이 제발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정부는 단호하게 안 깎아준다고 매정하게 쳐낸 겁니다. 작년 반영 비율이 26%였던 걸 감안하면 올해 정부의 스탠스는 정말 확고합니다. 세금 낼 건 내라 이거죠. 더 무서운 건 이 공시가격 인상폭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 평균은 9.13%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역별로 쪼개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인천은 아예 마이너스입니다. 경기도도 6.38%로 평균 미칩니다. 세종이나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은 다들 마이너스이거나 제자리 걸음인데 그럼 도대체 어디가 이렇게 평균을 끌어올린 걸까요? 맞습니다. 오직 서울입니다. 서울이 무려 18.67%가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쉽게 말해
전국구 공시가격 폭등을 서울 혼자서 멱살 잡고 캐리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을까요? 강남 3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강남이 26.05%, 송파가 25.49%, 서초가 22.07% 올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똘똘한 한차라고 부르며 열광했던 한강벨트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이 강남이 아니라 바로 성동구입니다. 성동구가 무려 29.04%, 거의 30%가 올랐습니다. 양천구, 용산구, 동작구, 마포구, 영등포구까지 이 한강을 끼고 있는 자치구들이 전부 20% 넘게 폭등했습니다. 집값 올랐다고 샴페인 터뜨리며 좋아했던 한강벨트 집주인들이 이제는 눈더미처럼 불어난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시가격이라는 건 단순히 재산세 하나만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67개 행정지표의 기준이 바로 이 공시가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료입니다. 집값 올라서 공시가격 뛰면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덩달아 폭등합니다. 은퇴하고 소득도 없는 노년층이나 이자 갚기도 벅찬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내 자산이 늘어난다고 좋아했지만 이제 그 거품이 거치고 현실적인 비용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 단지에서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와 실제 사례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부대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인 아파트 단지 이름을 직접 걸고 아주 정확한 팩트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실제 찍히는 숫자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그 유명한 서초구 반포레미안 원베일리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한때 72억 원이라는 최고가를 찍으면서 정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평당 1억 원을 훌쩍 넘기며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잘 나가던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이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작년 공시가격이 34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확정된 공시가격은 45억 6,900만 원으로 무려 46억 원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33%가 한 방에 인상된 겁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게 현실화율 100%도 아니고 겨우 69%만 반영한 결과라는 게 정말 소름 돋는 일입니다. 그럼 공시가격이 이렇게 뛰면 집주인이 실제로 내야 하는 보유세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1,829만 원이었습니다. 1,9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그래도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돈이었죠. 그런데 올해 확정된 보유세 고지서에는 과연 얼마가 찍혀 나올까요? 무려 2,855만 원입니다. 1,900만 원 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3,000만 원 가까운 생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상승률로 보면 무려 56.1%가 폭등했습니다. 이건 뭐 인상이나 조정이라는 부드러운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정통으로 맞은 겁니다. 단순히 집값이 올랐으니까 세금 더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라는 건 한 번 내고 마는 취득세나 양도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한 매년 숨만 쉬어도 내야 하는 징벌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매년 3천만 원씩 10년이면 3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그걸 버틸 수 있는 현금 부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 결과는 지금 당장 시장 가격에 처참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72억 원까지 갔던 이 레미안 원베일리가 최근 54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무려 17억 5천만 원, 거의 1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퍼센트로는 24% 대폭락입니다. 고점에 영끌에서 들어간 사람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며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겁니다. 호가는 이미 52억 원, 저층은 50억 9천만 원까지 줄줄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포인트는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거래가 아예 실종됐다는 겁니다. 매수자들도 이제 바보가 아닙니다.
집을 사는 순간 매년 3천만 원짜리 세금 폭탄을 평생 떠안아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지갑을 열지 않는 겁니다. 이제 40억대까지 붕괴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부촌이자 재건축의 대명사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9차 아파트 전용 면적 111제곱미터입니다. 이 아파트 역시 세금 폭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작년 공시가격 34억 7,600만 원에서 올해 47억 2,6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무려 36% 인상입니다. 강남이나 반포나 할 것 없이 핵심 지역은 모조리 공시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이곳의 보유세 변화를 볼까요? 작년에 1,85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919만 원입니다. 무려 57.1%가 폭등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민평형보다 조금 큰 면적에서 세금만 매년 3천만 원을 내야 하는 시대가 완벽하게 열린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 콧대 높던 압구정 아파트 가격도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최고가 75억 원까지 나갔던 이 아파트가 이번에 61억 원에 던지는 매물이 거래됐습니다. 무려 14억 원이 폭락했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매물들 호가는 58억 원까지 주저앉았지만 역시나 거래 절벽입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5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매년 3천만 원씩 세금을 낼 바에야 그냥 다른 투자를 찾겠다는 심리가 팽배해진 겁니다. 심지어 더 충격적인 건 대형 평수들의 몰락입니다. 압구정 신현대 183제곱미터 같은 대형 평수는 128억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억 원 선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90억 원 선도 깨지더니 최근에는 85억 9천만 원짜리 매물까지 등장했습니다. 무려 42억 원이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도 안 팔립니다. 왜냐고요? 이 대형 평수는 보유세 감당이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50억 원 폭락 거래가 나오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끔찍한 상황입니다. 압구정 2구역, 3구역, 5구역 할 것 없이 한양 1차 아파트도 61억 하던 게 54억으로 떨어지고 호가는 50억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곧 40억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무시무시한 세금 폭탄은 정부가 어떠한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집값 오른 것만 공시가격에 반영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안 건드린 게 이 정도입니다. 만약에 세금이 부족해진 정부가 지금 69%인 현실화율을 80%, 90%로 슬쩍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세금을 깎아주는 할인장치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까지 손을 대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과거에 모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50억 원짜리 아파트에 매년 5천만 원씩 재산세 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그거 버티며 가지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말입니다. 시가의 1%를 세금으로 걷는 건 무리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그 허무맹랑해 보이던 시가 1% 보유세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섬뜩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반포레미안 원베일리가 폭락해서 50억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올해 세금이 이미 3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마음먹고 현실화율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금만 원래대로 돌려놓아도 보유세 4천만 원, 5천만 원은 아주 우습게 돌파할 겁니다. 시세의 1%를 매년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하는 진짜 징벌적 과세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1%가 적어 보이십니까? 50억의 1%는 5천만 원입니다. 10년이면 5억 원입니다. 이 엄청난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집주인들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헐값에 매물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억 단위 폭락 거래의 진짜 이유이자 무서운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제 상황이 얼마나 숨막히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습니까?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 폭탄이 이렇게 무섭게 떨어지니까 다주택자들과 고가 아파트 집주인들이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아주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현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증여입니다.
어떻게든 내 자산을 지키겠다는 절박함이 낳은 결과입니다. 수치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작년 대비해서 증여 거래가 무려 94%나 폭등했습니다. 100%면 2배인데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집을 시장에 내다 팔자니 양도세가 너무 무섭게 깎여나가고, 그렇다고 그냥 꽉 쥐고 가지고 있자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나오는 보유세에 피가 말리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에라 모르겠다, 나라의 세금으로 다 뜯기느니 차라리 우리 자식한테 물려주자, 이러면서 다들 증여라는 비상구로 미친 듯이 몰려가서 도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가 바보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깐깐하고 정보력이 좋은 곳 아닙니까?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죠. 오늘 국세청장이 직접 나서서 이 다주택자들의 꼼수 증여에 대해 그야말로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아주 작심하고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피하려고 꼼수로 증여하고 있는 거 우리 국세청이 다 알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증여 건수 폭증한 거 우리가 데이터로 다 파악하고 있고 전부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대국민 공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국세청장이 직접 제시한 대치동 음마아파트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죠. 10년 전에 10억 원을 주고 산 아파트가 지금 30억 원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순 계산으로 양도 차익만 20억 원입니다. 이 집을 만약에 그냥 시장에 정상적으로 매도해서 팔면 양도소득세로 대략 6억 5천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큰 돈이죠. 그런데 이걸 자식한테 증여하면 과연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가 무려 13억 8천만 원, 거의 14억 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상식적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팔면 세금 6억 5천만 원이고 증여하면 세금 14억 원인데 도대체 어떤 바보가 2배가 넘는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면서까지 증여를 선택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전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죠. 게다가 증여받는 자식이 당장 14억이라는 세금을 현금으로 낼 능력이 있을 리도 만무합니다. 결국 부모가 그 엄청난 세금까지 대납해줘야 하고 그렇게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대납한 돈에 또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최악의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미친 듯이 증여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국세청장은 바로 이 핵심 지점을 정확하게 꼬집고 파고든 겁니다. 세금 낼 거 다 정직하게 내고 당당하게 증여하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냐는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결국은 겉으로만 증여인 척하고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깎아먹고 있다는 강력한 확신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은행 빚이나 전세 보증금을 낀 상태로 집을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를 해놓고 뒤에서는 부모가 몰래 자식의 대출금이나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아니면 수십억짜리 고가 아파트를 가족 간의 특수거래로 위장해서 시세보다 턱없이 싼 가격에 반값으로 넘기는 식의 꼼수를 부린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여하는 것처럼 예쁘게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편법으로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걸 국세청이 이미 다 파악하고 칼을 빼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탈탈 털어서 검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단 한 건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현미경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편법이 조금이라도 걸리면 원래 내야 할 증여세는 기본으로 추징하고 거기에 더해 무려 40%라는 어마어마한 징벌적 가산세까지 무자비하게 때려버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안 그래도 증여세가 집값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가산세 40%까지 추가로 맞으면 집은 뺏기고 빚만 남는 그야말로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제 증여라는 도피처, 편법이라는 쥐구멍은 완벽하게 콘크리트로 막혀버린 겁니다. 숨을 곳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세법 개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 혜택도 대폭 칼질을 당합니다. 이제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던 그 달콤한 보유 혜택은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입니다. 오직 직접 들어가서 사는 실거주를 해야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재건축 기대감으로 버티던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입주권, 흔히 딱지라고 부르는 이 권리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엄청나게 해주던 세금 공제 혜택을 이번에 완전히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재건축 바라보고 몽테크하던 사람들도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결국 시장 상황을 총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공시 가격은 미친 듯이 폭등해서 매년 억지로 내야 하는 보유세는 턱 밑을 넘어 코끝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막상 견디다 못해 팔자니 양도세 혜택은 모조리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다고 버티다 자식한테 물려주자니 국세청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가산세 폭탄을 양손에 든 채 대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완벽한 지옥불에 갇힌 겁니다. 실제로 이런 공포가 시장 데이터로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만 보더라도 서울의 전체 아파트 매물은 7만 5천 건에서 7만 3천 건으로 약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대한민국 최고가 주택들이 빽빽하게 몰려있는 용산과 강남에서만 매물이 거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산은 매물이 증가했고 강남도 13,000건을 훌쩍 넘기며 14,000건을 향해 매물이 무섭게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용산이나 강남에 수십억짜리 집을 가진 그 자산가들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체력이 바닥났다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국세청이 저렇게 벼르고 있고 당장 내년 보유세 고지서에 3천만 원, 4천만 원이 찍혀서 날아올 텐데 내가 이걸 무슨 수로 버티냐. 하루라도 빨리 이 폭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탈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은밀하고도 빠르게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강남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단순히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사이클의 문제가 아닙니다. 30평대 국민평형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3천만 원이라는 상상 초월의 징벌적 보유세를 내야 하는 시대가 공식적으로 개막했습니다. 이건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부 발표로 확정된 차가운 미래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여러분의 통장에서 그 거액의 돈이 매년 빠져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 같은 핵심 고가 지역에서 터져나오는 매물 압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세질 것입니다. 버틸 수 있는 탄탄한 현금 흐름이 없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다시 예전처럼 수십억씩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에 빠져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달콤한 환상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비싼 집을 깔고 한 자는 있는데 당장 내년에 낼 3천만 원, 또 그 내후년에 낼 5천만 원의 여유 현금이 통장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시세보다 훨씬 싼 헐값에 눈물을 머금고 강제로 집을 던져야 하는 최악의 폭락거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거운 세금을 피해보겠다고 자식에게 몰래 편법으로 증여하려는 꼼수도 이제는 절대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세청이 이미 여러분의 머리 꼭대기에서 모든 자금 흐른 데이터를 내려다보며 칼을 갈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피하려다 어설픈 편법 증여를 시도하는 순간 원래 내야 할 세금에 더해 40%라는 어마어마한 가산세 철퇴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남은 자산마저 완벽하게 박살내버리는 자폭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은 남들이 어떻게 한다더라 하는 소문에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내 가정의 현금 흐름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도저히 버틸 수 없다면 냉정하게 자산을 축소하거나 재편해야 하는 치열한 생존의 시간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자만이 이 끔찍한 세금 폭탄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거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모든 분석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확정 자료와 국세청장의 공식 발언,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실거래가 팩트 데이터만을
철저하게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매수, 매도 등의 투자 판단과 구체적인 세금 납부의 책임은 오롯이 시청자 여러분 개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공포에 휩쓸리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하고 차가운 결정을 내리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무서운 속도로 돌변하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핵심 데이터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날카롭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이 냉혹한 시장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